우리 대손 발생 탭에 대해서 봤었었고, 자, 대손 변제 탭은 우리 시험에는 40회부터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한 50회차 지났죠. 지금까지 전산 세무 2급 시험에는 단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변제 탭이. 그러니까 변제 탭은 잘 안 나오는 편이죠. 근데 뭐 세무급이야 지 마음대로 내는 거니까 뭐 어떻다 말 못하는데, 그래서 변제 탭이 어떤 건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니까, 자, 변제 탭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자, 우리 회사가 물건을 매입을 해요. 자, 원재료를 100만 원치를 사요. 그러면 우리가 산 게 과세품이고 상대방이 과세 사업자면 난 거래 징수를 당하겠죠. 근데 나는 이걸 부담할 이유가 없으니까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해서 공제받을 거라고 쓰고, 그리고 대변에는 외상 매입금이다 110만 원 이렇게 써둘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이건 110만 원 이따 갚고 10만 원 돌려받을 거다라고 이렇게 장부에 써둔 거죠. 그랬는데, 자, 이번에도 상대방 A 회사한테 대손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대손 변제 신고서에서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쓸 때에 마이너스라고 써줄 거고, 마이너스 110만 원이다라고 쓰면 이 금액에 110분의 10 해서 마이너스 10만 원이다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4번에 47번 칸, 맞아요. 47번에 쓰면 14번에 반영이 되는데 14번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공제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0만 원이다라고 나올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부호가 위에 대손 발생 탭이랑 좀 반대로 뒤집어져 있어요. 둘 다 마이너스예요. 그럼 이번엔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로 가서 대손 변제 탭으로 가고 다시 4월부터 6월, 2020년 6월 1일 날 마이너스 110만 원이라고 쓰고, 똑같이 F2번 눌러서 뭐 범어산업 1번 파산, 그리고 저장.
자, 이렇게 쓰면 부가가치 신고서에 새로 고침하시면 지금 여기 칸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우측에. 그럼 지금 여기의 금액은 지금 14번의 금액이죠. 지금 여기가 14번에 합계가 들어가는 건데 지금 제 컴퓨터에 있는 내용대로 하면 이제 매입세액으로 이만큼 공제가 된다고 했는데 얘 빼버리고 178만 원만 공제받는다고 해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줄여버리잖아. 그렇죠? 왜냐면 지금 우리는 이 돈을 원래 주고 공제받아야 되는데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겠다, 받으면 안 되니까 여기 변제 대손세액에 마이너스라고 나오도록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에 마이너스라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프로그램이 이상한 짓 한 게 아니라 종이 출력했을 때에 내야 되는 서식에서 부호를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보면, 자, 우리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줄였죠. 마이너스 10만 원만큼. 공제되는 매입세액 계정 과목인 부가세 대급금을 줄여주면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10만 원이다 이렇게 줄여주게 되고, 자, 그리고 그럼 우리 이 외상 매입금 110만 원 중에서, 자, 10만 원은 지금 부가세 대급금 대변 계정이니까 10만 원은 외상 매입금 줄일 건데,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대손 당했다고 해서 이걸 지우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파산 났다 하더라도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겠죠. 나중에 정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 100만 원에 대해서 원재료 산 거에 대해서는 지우는 게 아니고 내가 공제 안 받겠다고 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정리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외상 매입금은 10만 원만 지워줘야 되겠죠. 우리 부가가치세하고 관련 있는 이것만 지우는 거지, 외상 매입금 100만 원은 대변에 남겨놓는 거예요. 그랬다가 뭐 상대방이 3년 동안 달라 안 하면 소멸시효 완성되면 그때 채무면제 이익으로 그냥 없애버려도 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달라고 하면 줘야 되기 때문에 장부에서 이 의무를 지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다가, 자, 세 번째, 이 A 회사한테 대손금을 상환을 해요. 돈 달래 110만 원. 그럼 대손 변제 신고서에서, 자, 이번엔 우리가 플러스로 110만 원을 쓰고, 저 위에 제가 잘못 썼네요. 왜 100분의 10이라 썼지? 110분의 10이죠. 그러면 10만 원이 이제 공제, 이젠 줬잖아. 상환했다는 건 상대방이 다시 나타나면 저한테 110만 원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럼 난 110만 원을 주고 10만 원은 원래 이때처럼 110만 원 주고 10만 원 돌려받을 거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제 얘 돌려받을 거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4번에 이 47번 칸에 부가 플러스로 10만 원이 나오도록 해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높여줄 거예요. 그럼 나는 상대방에게 110만 원을 주고 갚고 나서
이제 이 10만 원은 나 돌려받아야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으로 10만 원을 지워주고, 다음 그럼 나머지 200만 원은 우리 안 지우고 있었던 외상 매입금 100만 원 있었죠. 110만 원 중에 10만 원만 지웠었잖아. 이 100만 원을 이제 줬으니까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면 그럼 제가 왜 매출세액 가지고 부가세 수금을 늘어나면 대변에 줄어들면 차변에 공제되는 매입세액 늘어나면 차변에 줄어들면 대변에 이 계정 과목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들 인지하라고 말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얘네들도 있고, 자 그럼 우리 변제 대해서 상환했을 때에 써보면 그냥 얘만 110만 원이라고 쓰면 돼요. 얘만 110만 원이라고 쓰고 그냥 변제 사유를 두고 얘는 의미만 통하면 되는 건데 뭐 지금 시험이 아니니까 저장 버튼 누르시면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새로 고침하시면 이제는 10만 원만큼 이 금액 10만 원만큼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늘어났죠. 줬으니까 공제 받아야지. 이렇게 해서 높여줄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우리가 하는데 자, 지금 여기에 A 회사한테 대손 발생한 거 있죠. 자, 이 부분을 좀 볼게요. 이때 자, 부가세 신고하기 전에 대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처음에는 51번 매입과세로 세금계산서를 했다면 이걸 그냥 54번 불공으로 하고 그리고 불공제 사유를 10번 대손 처분받은 세액으로 할 거예요. 처리할 거예요.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면 대손세액 변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대손 변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얘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16번에 52번 칸에 들어가서 공제를 빼버릴 거예요. 이런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자, 지금 내가 물건을 사왔어요. 이렇게 사와서 51번 매입과세라고 했는데 부가세 신고도 안 했는데 상대방이 대손당해서 돈 못 주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나 혼자서 대손 변제 신고서 쓸 필요 없이 어차피 공제 안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안 줬으니까 공제 안 받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렇게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서 54번 불공이라고 하면 불공제 사유에 10번에 대손 처분받은 세액이라고 있어요. 있죠? 그럼 제가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서
처리를 하면 아래 그냥 외상 매입금이 원재료가 전부 다 115로 처리가 돼요. 그럼 부가세 대급금 안 늘어나죠? 그럼 지금 이걸 쓰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서로 고침을 하면 지금 여기에 들어오고 16번에 여기에서 넣었다가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난 준 적이 없으니까 공제 안 받고 세금계 와서 받았으니까 신고하고 할 건 다 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신고해가지고 아직 돈을 안 줬는데 이제 난 이걸로만 공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신고 기간 중에 돈 주기 전에 상대방이 대손이 발생하면 여기에서 뺄 건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번 신고하기 전에 되면 그냥 여기에서 빼버리면 되니까 굳이 대손 변제 신고 안 해도 되겠죠. 그럼 왜 이런 행동을 하냐면, 자 이제 중요한 건데, 자 이 대손 세액 공제 신고는 얘는 확정 신고 시에만 하는 거예요. 예정 신고 때는 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실 게, 서식 기간 입력은 확정 신고 기간을 쓰게 되고, 그리고 그 아래 내역은 과세 기간 거를 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서 자 기간은 4월부터 6월이라고 쓰고, 근데 이 아래에 대손 확정이 쓰는 이 내역 있죠? 내역은 1월달 것도 쓰고 2020년 1월 1일 것도 쓸 거고, 그리고 2020년 뭐 3월 1일 것도 쓸 거고, 확정 신고 기간 것도 쓸 거고, 이렇게 금액 내용은 지금 기간은 무조건 4월부터 6월이라고 확정 신고 기간을 쓰고, 하지만 내용은 과세 기간 거 쓰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전산 세무 2급 시험까지 보는데 이 신고 기간을 6개월을 쓰거나 1년을 쓰는 일은 절대 없어요. 전산 세무 2급 시험까지는 이 기간을 3개월 이상 쓰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1월부터 6월이라 쓰면은 확정신고서에 반영 안 되고 이 문제 안 푼 게 돼서 통째로 날려요. 하지만 확정신고 때만 하기 때문에 예정신고 것도 안에 내용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표현한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서식 기간 입력은 확정신고 기간을 쓰고 안에 있는 내역은 과세 기간 거라는 거예요. 10월부터 12월 쓰고 7월부터 아래 내용은 12월까지 전부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표현 이해가시죠? 원래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세금 내야 되는 것들 있죠. 그거는 1년에 4번 해요. 예정 때도 하고 확정 때도 하고. 근데 사업자한테 좀 유리해 보이는 것들 있죠. 그거는 1년에 2번 해요. 확정 신고 때만. 근데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는 왜 예정 때도 하냐면, 사업자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부가가치세 누적 효과 제거하려고 만든 거지 사업자를 위해서 만든 게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1년에 4번을 해주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죠. 자기들 제도의 모순점 때문에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는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분계 잠깐만 보고 넘어가면, 자 우리 시험에서 대손세액 공제를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대손 당하는 거에 대해서 나왔을 때에 대손세액 공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110만 원 대손 충당금에서 한도에서 끌었으면 되는 거예요. 110만 원을 다. 그런데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는다고 하면 대손 당한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세 예수금으로 빼주면 돼요. 그럼 나머지 돈을 대손 충당금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면 되고, 그럼 대손금 회수했을 때도 저는 항상 이런 이야기 하죠. 돈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럼 돈 받는 거 쓰고, 과거에 이렇게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110분의 10은 부가세 예수금이고, 대손세액 공제를 안 받았으면 대손 충당금 110만 끌어 쓴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대손 충당금 110만 원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액 공제 받았다고 해서 회계 처리에서 그렇게 큰 영향 미치는 건 아닌데 110분의 10이 부가세 예수금이다만 하면 되겠죠. 그 말고는 사실 그 의미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자, 우리 회계 1급은 당연히 대손세액 공제 신고 자체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고려하지 말라가 나오겠지만, 세무 2급은 이제 이 내용도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랜덤하게 내요. 세액 공제에 대해서 언급 이제 받았다 안 받았다가 마음대로 나오니까 두 가지 타입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대손 변제 탭을 제가 사실 설명한 거는 많은 사람이 실수하는 게 대손세액 공제에서 매출세액에 대해서 대손이 당하면 대손 발생에 쓰는데 매출세액에 대해서 그 대손금을 회수했을 때 대손 변제로 오는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얘 둘이 아예 성격이 다르다는 걸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과거에 이거 공부한 적 있으신 분은 지금 제가 뭔 이야기 하는지 알 거예요. 많은 사람들 회수할 때 쭉 들어가거든. 그래서 많이 틀려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매입세액 거고 얘는 매출세액 거예요. 그럼 매출세액에 대해서 대손이 발생했다 회수단은 여기에 부호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결정을 하는 거고, 그럼 얘는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제 받는다 받지 않는다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요. 자, 그리고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얘가 더 많이 나와요. 우리 부가가치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는 매 회차 그 있죠. 그때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첫 시작 때 제가 했던 말이에요. 대손 당했어요. 매출세액 내면 안 되겠죠. 못 받았으니까.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로 있어야 되고, 그 돈을 회수했으면 받았으니까 내야 되니까 플러스로 있어야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부가가치 신고서 작성하는데 얘 잘 나와요. 그럼 세액은 110분의 10이니까 계산기로 그냥 나누기 11로 하시면 돼요. 나누기 11로. 얘는 참 세 가지 다 좋아하죠. 나중에 법인세 가면 또 서식이 하나 더 늘어나서 대손은 회계된 세법인은 다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 가도 여러분 거래처가 부도가 잘 날 거예요. 정말 많이 일어나요. 근데 부도 된다고 해서 낸 사람이 내고 싶어 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어. 서로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일단 우리 회사가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손 세액 공제 신고는 여러분이 한 1, 2년 하면 몇 번 쓰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볼게. 이제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이제 그럼 대손 세액 공제를 그냥 해주냐? 그건 아니에요. 난 못 받았어요 한다고 그래 내지 마라고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대손 사유에 맞는 거와 이 대손 사유에 대한 입증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돼요. 상대방이 파산했대. 그러면 법원에 파산 선고 받은 서식을 받아서 같이 제출하는 거예요. 제 파산 났다고. 한마디로 법원이 인가해주는 서식이면 당연히 정확한 입증이 되는 객관적인 입증 서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대손 사유를 가지고 보면 자, 여러분들이 또 먼저 기억하실 게, 자, 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 사유는 법인세법, 소득세법상의 대손 사유를 인용해서 쓰고 있어요. 자, 저는 이론 시험에 이제 지문 나왔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나 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 법전의 대손 사유를 쭉 열거한 것보다는 법인세법, 소득세법상의 우리는 대손 사유를 인용해서 쓴다고 적혀 있어요. 인용해서.
그래서 자, 법인세법에 보면 이제 이 사유들이 적혀 있는, 우리는 법인이니까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적혀 있는 거, 그 이야기하는 건데, 자, 우리가 파산 법원의 인가를 받거나 아니면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강제 집행이 우리가 되어 있거나, 혹은 상대방이 사망을 했거나, 혹은 실종이거나, 지금 이거 전부 다 법원들이 선고하는 거죠. 근데 사망 선고는 의사가 사망을 선고해주면 그거는 법원에서 인정을 해줘요. 왜냐면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는 의사 면허 날라가요. 실종 선고는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내고 6개월이 지나야 사망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사람 실종되다 그냥 사망 신고 못 하죠. 그런 우리나라 법들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그 세월호 사건 때도 재난지구 지정했을 때가 바로 실종 선고 내준 거예요. 그리고 막 시신 찾고 했던 게, 시신이 있으면 바로 사망 선고할 수 있는데 시신이 없으면 실종 선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돼서 시신 찾으려고 옛날에 막 그랬던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법들이 있어요. 또 우리 회사 정리에 대해서 우리 그 회생한다 뭐 이런 것도 이야기 들으신 적 있죠? 이 회생하는 것도 법원이 이제 선고를 해주는 거예요. 몇 퍼센트만큼 어떻게 면책시켜주고. 그래서 1, 2, 3, 4번은 법원에서 선고를 내주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이 되거나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건 이제 법적으로 더 이상 그 납부의 책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낼 필요가 없어지는 사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법은 3년이고 민법은 5년이에요. 법마다 달리 형법은 10년, 이런 식으로 서로 틀리니까.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 법인 대 법인 거래에서 외상대금 3년만 버티면 안 내도 된다라는 그런 정신 나간 이상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소멸시효만 이야기하는 거지 3년 되기 전에 망해요. 그러면 3년 버티려고 하다가. 자, 다음 수표나 어음 적혀 있죠. 자, 얘 꼭 기억해 두세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6개월 경과된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도 돼요. 꼭 수표와 어음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험 보는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볼 건데, 이 중소기업은 그냥 부도 난 곳에 대한 채권은 다 허용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냥 미수금은 그냥 크게 해주진 않는데, 자, 그럼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됐대라고 쓰는 이유가, 자, 예를 들어 일기의 대손이 상대방이 부도가 발생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대손세 공제 신고를 하면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고 과세관청이 확인 작업도 해야 되는데, 그럼 과세관청이 번거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말고 다음 과세기간에 이 대손세 공제 신고의 기업체명을 가지고 오면 세법이 안다는 거예요. 왜 세법이 안냐면, 부가세법은 확정 신고 안 하면 걔 조사로 나가요. 그럼 부도 난 거는 자기 리스트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과세기간 부도가 나면 이번 과세기간 확정 신고 때문에 그 기업의 부도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신고 기간 때 우리가 가지고 가면 그 자기들 부도 리스트에 기업체가 들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확인 작업할 필요가 없으니까 부도가 나면 그 다음 과세기간에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 부도 확인일이라는 건 발생일이라기보단 확인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확인일은 우리가 그 은행에 수표나 어음을 제시했을 때에 지급 거절을 한 시점이나, 혹은 은행에서 부도 난 사실을 나한테 통지해 준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을 때예요. 자, 그리고 채권 성립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이거 개정됐는데 얘를 못 바꿨나 봐요. 30만 원으로 바꾸세요. 채권 성립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3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채권자별로 30만 원이 대손금이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30만 원에 110분의 10을 하게 되면, 그러면 금액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겠죠. 한 2만 7천 얼마 나오네요. 그럼 이 금액이 얼마 크지 않는데
이걸 받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그냥 이 소액 채권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받으려고 회수 노력을 했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건 내용 증명 보내면 돼요. 그렇게 하고 못 받았으면 그냥 우리 회사가 30만 원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전체에서 그럼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27,000원 정도의 부가가치세는 그냥 대손세액 공제해 줄게. 그래서 이걸 그냥 소액 채권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이렇게 대손 사유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대손세액 공제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예요. 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건 돈 못 받을 확률이 없어요. 자, 은행에서 대출 받아보셨나요? 담보대출? 그죠? 저처럼 많은 경험을 해봐야지. 마이너스 인생으로. 진짜 해보시면 많이 아는데, 자, 아마 여러분이 담보대출 받으러 가면 예를 들어 1,000만 원 받으러 가죠. 1금융 가면 담보를 1,200 걸 거예요. 2금융에 가면 아마 1,400 정도 걸 거예요. 한마디로 120%, 140% 거는데 저당권 설정은 그렇게 건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돈을 안 갚았을 때 그걸 경매에 넣어서 자기들이 그 돈 받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돈 못 받을 확률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아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자, 이 돈 못 받았어요. 대손 아닌가요? 이 돈 못 받은 거 대손 맞죠? 대손이 아니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왜 대손세액 공제 신고 안 해주냐? 얘네들은 금융이잖아. 금융은 부가가치세가 없죠. 부가가치세를 주고받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서 뭐 세액 공제해 달라고 그러면 황당한 이야기겠죠. 부가가치세 못 받았어요. 안 내게 해주세요가 대손세액 공제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우리 대여금은 면세 거래니까 그냥 회계상의 대손은 마치 돈 못 받았으니까. 그런데 세액은 없는 거래이기 때문에 세액 공제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미수금 될까요? 자, 여기서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이 미수금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자, 우리가 자동차 팔았어요. 내가 쓰던 자동차 1,000만 원 파는 거 우리 분개 많이 했잖아. 매일 매출 전표에서. 그럼 우리가 쓰던 자동차를 팔았는데 나는 1,000만 원에 차 팔았는데 부가세가 너가 판 금액의 10% 가지고 오래 해서 1,100만 원 받을 거라 했는데 걔가 돈을 안 줬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나 자동차 값 1,000만 원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100만 원 내면 안 되겠죠? 그건 세액 공제 당연히 해주는 거예요. 그럼 미수금에서 안 해주는 세액 공제가 시험에 나오는 거 토지예요. 토지는 면세제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없죠. 그래서 토지의 미수금을 우리는 대손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지 그냥 미수금을 제외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이 앞 시간에 대손세액 공제 신고에 대해서 제하고 이야기한 거는 우리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가 아니라 일반 전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위해서 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유들 보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부속 서류 문제 푸는 포인트들이에요. 얘네들은 빼고 안 되는 것들은 빼고 해당 사항 되는 것만 입력하는 게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 문제의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그 아래에 이제 공제 시기의 제한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공제 시기의 제한이라는 건 채권 성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과세기간 종료로부터 25일 확정 신고 기간까지는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 신고 기간까지.
지금 우리는 시험을 2020년 과세기간 걸로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그러면 2010년 1기에 채권이 성립됐어요. 물건을 판 거야. 공급 시기가. 그러면 2020년인 올해 1기까지는 1기 확정 신고까지는 되는데 2기 때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10년이 지난 그 과세기간 어차피 대손세액 공제 신고는 확정 때만 되니까 그 확정 신고 기한까지 가지고 오면 해주겠다. 이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이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우리 K랩 프로그램은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쓸 때 확정일자를 바로 쓰게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스마트A 프로그램 가지고 보면 스마트A 프로그램은 대손 기준일자를 쓰게 되어 있어요. 보면 대손 기준일이 있고 대손 확정일이 있죠. 그럼 이제 부도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부도 발생일이 2020년 2월 1일이에요. 그러면 이 날짜가 대손 기준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도 확정일은 언제냐면 2020년 8월 2일 6개월이 지난 다음 날이 부도 확정일이 될 거예요. 얘가 대손 확정일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에서 우리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그냥 무조건 2월 1일 날 대손 발생했다고 나오면 여러분이 알아서 이 대손 부도에 대한 이야기 다른 거 말고 부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 8월 2일로 해서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2월 1일 날 부도 발생을 했으면 부도 확인일이 되게 되면 지금 부도 발생일이 부도 확인일이에요. 그럼 지금 AT 프로그램은 얘가 2020년 2월 1일이라고 하면 알아서 오른쪽에 확정일이 8월 1일로 떠요. 얘는 기준일을 쓰면 알아서 확정일이 8월 1일로 뜨는데, 그런데 우리 그 K랩 프로그램은 그냥 이 날짜를 우리가 바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도 확인일자를 주면 6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 쓰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두 프로그램 나중에 비교하면 어느 게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둘 다 서로의 좀 편리한 점은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건 2월 1일 날 부도 발생한 경우에 입력하는 방식을 이야기한 거예요. 부도 외에 나머지는 뭐 소멸시효 완성이다, 완성된 날인 거고, 얘는 뭐 원래 발생한 날인 거고, 다 날짜가 눈에 보면 띄실 건데 이제 부도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시면 돼요. 그 외에는 크게 특별한 거 없으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를 보면서 입력해 봅시다. 435페이지. 자,
다음 자료를 입력하여 주식회사 미래산업의 1기 확정분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자, 대손 내역에서 자, 매출처 CG 운송에 대한 받을 어음 440만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에 대한 대손이 확정되었다. 매출채권 발생일은 2017년 3월 10일, 소멸시효 완성일은 2020년 3월 10일이다. 뭐 3년 지나서 소멸시효 완성된 거는 그냥 우리는 대손 사유가 맞으니까 이번 신고 기간에 하면 되고, 자, 이번에 매출처 주식회사 범물금속의 부도 발생으로 받을 어음 550만원을 대손 처리하였다. 자, 금융기간 부도 확인일이 2020년 3월 1일. 자, 그럼 부도 확인일이 2020년 3월 1일인데 지금 이번 신고 기간이 1기 확정분이죠. 그러면 부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과세 기간에 발생한 거는 안 된다. 6개월이 경과해야 되니까 다음 과세 기간가 되니까 얘는 안 된다고 보면 되겠죠. 아직 6개월 미경과라서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음 3번. 매출처 중동 주식회사가 5월 1일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산하여 외상매출금 330만원이 대손 확정되어 대손 처리하였다. 뭐, 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걸로 인해서 파산했다는 거죠. 얘는 특별한 거 없네요. 얘는 소멸시효 완성했고. 자, 그럼 이 두 개만 써주는 거예요. 되는 것만. 자, 그럼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로 날짜 다시 하면서 아니요라고 하면 내용 없을 거니까. 대손세액 공제신고 우리 3005번에서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었죠. 자, 그럼 자, 여기에서 첫 번째 거는 소멸시효 완성일자가 2020년 3월 10일이고 대손 금액은 440만원이다. 거래처는 F2번 눌러서 CG 운송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이다. 다음은 3번 2020년 5월 1일 330만원이고 중동 파산. 다 하신 분은 저장 버튼 누르면 대손세액은 70만원 대손 당한 거죠. 그래서 부가지 신고서에는 매출세액 8번 칸에 마이너스 70만원 들어와 있으면 되겠죠. 지금 이만큼 우리 세액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서 4월부터 6월 그래서 아니요라고 하면 8번 칸에 마이너스 70만원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얘도 저장하면 시험 문제라면 이렇게 하면 끝나겠네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우리 쉬었다가 다음 페이지 문제 풀게요. 쉬었다 합시다.